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17년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의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뉴스부터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밤에 발생했던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보도에 필리핀이라는 검색어가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스테판 페덕스, 그러니까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동거녀가 필리핀아였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말리우 델리로 알려진 62세의 이 필리핀 여성이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보도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이한 상황을 찾지 못한 미국 경찰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이 필리핀 동거녀를 통해서 말이죠. 사건 전에 이 말리우 댄리의 필리핀 계좌로 10만 달러가 송금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당시 댄리는 사건 현장이 아닌 필리핀에 있었고 10만 달러의 송금 외에는 이번 사건과 어떠한 연관도 찾을 수가 없어서 미국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의 배경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거녀인 말리우 델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필리핀 마약 신고함에 대한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현재 쾌존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약 용의자 신고함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마약 신고함이라는 것이 주변 이웃 중에 마약 의심자가 있으면 익명으로 적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함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신고함이 효율적으로 마약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마약 용의자라면 즉각적인 처형이 자행되는 현재의 필리핀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만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마지막 뉴스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제 서명에 시행되는 반부패위원회 안티 커럽션 커미션에 대한 소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행정부 내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부패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어제 눈에 띄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필리핀 옴부즈맨 사무소가 제기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금융계좌 의혹에 대한 조사 전에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된 점이 더욱 눈길을 끄네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정말 청렴하다라는 정치적 메시지이거나 아니면 옴부즈맨 사무소의 의혹 제기에 대한 물타기. 둘 중 어떤 걸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생활을 하려면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한국에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필리핀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조그맣게라도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흔히들 필리핀으로 이주를 하려거든 최소 1년 정도는 현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언어를 배우고 현지의 상황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들 조언하시죠? 오늘은 필리핀에서 10년 이상 지내면서 성장기를 보내고 또 이제는 직접 치킨집을 창업한 청년 사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필리핀으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리핀에서의 창업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필리핀어들에게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을 아이템으로 한 창업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들으시는 분들께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쾌존시티에 있는 더 치킨 팩토리라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치킨 팩토리? 네, 더 치킨 팩토리라고 합니다. 상호가 더 치킨 치킨은 뭐 치킨이니까 알겠고 팩토리 그러면 약간 식당보다는 약간 이 공장 느낌인데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예. 그냥 약간 네
느낌 주자고 해서 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름은? 가족끼리 상의해서 지었습니다. 이거 누구 한 사람의 딱 아이디어가 아닌가 보죠? 네,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서 그냥 다 같이 한번 골라보자 해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걸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일단 상호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컨셉의 가게이겠구나, 매장이 어떤 컨셉이겠구나, 이게 대충 좀 이 뭐랄까 좀 상상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네. 예. 저기 그럼 더 치킨 팩토리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그 치킨집은 그 마닐라 퀘존시티라는 곳에 있고요. 네네. 그 돈안토니오라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위치되어 있어요. 커먼웰스 쪽에. 네, 맞아요. 그쪽이에요. 그래요. 거기가 뭐 전통적으로 워낙 그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다 보니까 이 자리들 잘 원래 뭐 그 지역에서 거주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거주한 지 저희 가족은 한 13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네.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목소리만 뵈서 뭐 정확하게 이 나이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젊은 청년 사장님이신데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오신 거네요, 필리핀에. 네, 맞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형, 동생 셋이서 같이 와서 어머니와 네 명이서 네, 삼형제가. 네, 삼형제입니다. 이야, 그 어머니가 아들 셋을 키우시는 게 보통 힘드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형제 중에 둘째예요, 사장님? 네, 제가 사장님이. 둘째입니다. 저도 사실 둘째인데. 둘째 되게 많이 힘든데. 그죠? 이 둘째는 네. 둘째끼리 뭐랄까, 딱 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네, 맞습니다. 맞아요. 둘째끼리는. 또 이제 그 얘기 하면은 또 그렇고, 일단 오늘은 이제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던 건 아니니까.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시는 그 더 치킨 팩토리 그 치킨 가게는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저희는 정확하게 8월 2일 날 오픈했고요. 뭐 그 전에는 잠시 이제 소프트 오프닝이라 해서도 잠깐 열었지만 정식적으로 오픈하게 되어서 이제 점심부터 저녁 장사까지는 8월 2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2달이 조금 안 되는. 그렇게. 네. 그러시네요. 처음에 좀 어떠세요? 이제 그 오픈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시고 오픈하셨을 텐데 이제 막상 오픈해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처음 계획하고는 조금 뭐 차이가 있나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 차이는 좀 많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처음 열어보는 가게여서 네네. 부족한 점도 많고 아직 실수하는 부분 뭐 이제 생각보다 더 나은 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예, 이제 뭐 아직 뭐 초기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이 개선돼 가면서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점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많이 변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치킨 팩토리에 그러면 뭐랄까, 물론 이제 치킨이 주 메뉴시겠지만 치킨도 다 요리하는 법에 따라서 뭐 다양하니까요. 네. 주된 메뉴는 그러면 뭐 어떤 거세요?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이 주 메뉴지만 저희는 점심에도 손님들이 치킨을 먹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불고기나 삼겹살, 라면, 떡볶이 이런 메뉴들도 있고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양념, 간장, 파다, 뭐 스노윙이라고 치즈 가루 뿌려드리는 뭐 그런 치킨도 있고요. 그 맵기 조절도 가능해서 양념치킨 같은 경우에는 맵게도 드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주로 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한국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은 이 로컬 필리핀어들도 많이 찾나요? 현재까지? 처음에 한 달 동안은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요. 네. 점점 날이 지날수록 필리핀 현지인 분들도 많아지시고 필리핀 현지인 단골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어요. 네, 현지인 분들도 이제 거의 반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 원래 워낙 이 필리핀어들이 또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그 필리핀어들이 주로 찾는 그 메뉴하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한국 고객들이 찾는 메뉴가 좀 차이가 있어요? 필리핀 분들은, 필리핀 분들은 치킨과 뭐 다른 종류의 음식들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 분들은 오시면은 거의 딱 치킨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치맥 뭐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드시고, 필리핀 분들은 뭐 정말 밥으로 두 조각에 라면에 뭐 떡볶이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쵸. 이 필리핀어들은 또 그 치킨이 주식처럼 그렇게도 먹으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랄까 좀 뭐 이 가격대는 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그 메뉴별로 대략.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60페소 두 조각부터 뭐 600페소까지 한 마리로 다 파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부담 없이 필리핀 사람들도 와서 그거 하나 그냥 두 조각 하나 혼자 먹고 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대가 160페소에서 600페소까지면은 진짜 가격대가 되게 이 뭐랄까 좀 이 다양한 가격대네요. 네. 가격대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치킨은 그렇고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떡볶이나 뭐 그 이외에 다른 메뉴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격대들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겹살과 불고기랑 똑같이 230페소로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아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직 메뉴의 개선이 필요해서 앞으로 메뉴도 더 추가할 건데 메뉴 추가하면서 이제 가격도 변동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시구나. 야,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제 어떤 이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필리핀에서 치킨 장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필리핀어들이 워낙 치킨을 오랫동안 먹어왔고 또 이제 즐기는 음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 한국 사람이 이 필리핀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치킨 장사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그 네. 필리핀어들이 좋아하는 맛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특색을 잘 잡아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이 치킨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으셨을 텐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셨을 텐데 특별하게 이 치킨 가게를 오픈하신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세요? 특별하게 오픈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아직 대학교를 휴학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또 마침 그 레스토랑 경영학을 다니고 있어서 예.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또 형제가 또 다 치킨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직접 깨끗하게 해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직접 열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삼형제가 치킨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오히려 더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네, 형이랑 동생이랑 다 와서 먹어요.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야, 이거 그 와서 좀 뭐 일손도 돕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이랑 동생이? 네, 가끔씩 와서 이제 앉아있고, 와이파이가 또 빠르다 보니까 와서 그냥 노트북 들고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매장 분위기가 굉장히 그 편안한 분위기네요, 그러면. 네, 그냥 카페 같은 형식으로 꼭 뭔가 막 시켜 먹지 않더라도 약간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놀다 갈 수 있는, 저도 약간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 매장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실 때, 이제 아까 그 이름 지을 때도 상호를 지을 때도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가족들 특히나 이 어머니의 입장은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이런 거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어머니가 지금 많은 것을 도와주고 계세요. 어머니도 식당은 처음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힘들 줄은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많은 것을 이제 알아나가고 발전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요.
생각보다 처음 한 달은 좀 힘들어 하셨었는데 같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힘들어 하셨었는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매장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아,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와 계신 불편하시니까 손님들도 그럴 수 있네요. 네, 제가 집에 가 있으라고 항상 하고 그냥 뒤에서 이제 뭐 부족한 부분, 뭐 장 보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이 학교를 휴학하고 이런 매장을 내겠다, 가게를 내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어머니 걱정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든든하게 이렇게 일을 잘 해나가고 계시는 거를 보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학교 휴학하는 것 때문에 많이 그러게요, 걱정을 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휴학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한국에서도 뭐 군대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근데 이게 또, 네, 잘 해나가는 거 보시니까 또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이 아들이 뭐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실 때 그렇게 이 부모의 성원이 또 큰 힘이 되는데, 그래도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 대충 어떻겠구나 이렇게 좀 가늠을 하게 되는데, 아유, 저도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치킨 팩토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예, 예. 네, 언제든지 와주시면,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많이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제가 이런 것 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 분들도 뭐 필리핀어들 못지않게 치킨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쵸. 이 치킨을 좀 뭐랄까 이제 그 매장에서 사용하는 치킨들이야 이제 어디 좀 이렇게 납품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치킨을 이렇게 살 때 좀 이게 이런 좀 이게 좀 골라서 사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치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치킨은 일단은 껍질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좋고요. 아, 닭껍질. 네, 닭 껍질이 제대로 붙어야지 이제 약간 신선한 닭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털구멍이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것이 또 신선한 닭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외양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껍질이 네, 근데 그 껍질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는 그건 어떻게 확인하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나요? 그게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 이나 필리핀에서는 이제 뭐 팩에 담겨 있거나 이래서 다 보이긴 하고요. 아니면은 뭐, 네. 색을 보아도 되는데, 색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게 싱싱하고, 네. 아니면은 뭐 살이 그 껍질이 주름이 잡혀있거나 이렇게 늘어진 게 보이면 또 신선하지 않은 거거든요. 검은 비닐봉다리에 담아주지 않는 이상 확인이 육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기에 껍질이 이렇게 좀 네. 뭐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다든지 좀 축 처졌다든지, 네.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이 털구멍, 네. 털을 뽑는데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네. 확인해야 된다. 네, 그쵸. 아니면 약간 붉은 빛이 도는, 피부가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게 싱싱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싱싱한 닭을 이제 이렇게 고르는 법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닭을 사본 경우는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네. 그런 걸 한번 참고해봐야겠다. 이제 그 정도 선인데 아마 닭을 이렇게 수시로 장을 보시는 뭐 주부님들이나 이렇게 장을 보시는 분들은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네. 그걸 확인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닭을 사와서 보통은 이제 집에서 네. 닭 요리를 하실 때 보면은 이제 백숙 이렇게 뭐 삼계탕 백숙 이렇게 하실 때 아니면은 이제 튀겨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치킨 팩토리에서도 대부분 닭은 튀긴 닭이 주지요. 네, 다 튀긴 닭이죠. 예. 이거 좀 뭐 매장에서야 뭐 이런 장비도 있고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끔 집에서 이렇게 닭을 튀기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좀 이 실력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잘 안 튀겨지는 경우 있잖아요. 뭐 겉에는 막 이렇게 탄 것처럼 되면서 안에는 막 안 익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좀 잘 튀기는 방법은 좀 없나요? 닭을 튀길 때에는 닭이 다리나 이제 허벅지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안 익어요. 아무리 오래 튀긴다 그래도 잘 익지 않기 때문에 겉에만 타기 때문에 닭을 조각조각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도
뼈에 가까이 있는 살들이 유난히 잘 익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한 칼 있잖아요. 예, 과도 같은 칼. 예. 네, 그런 걸로 이제 안쪽 깊숙이 뼈 가까이 찔러주시면은, 그러고서 한 3분 이렇게 더 튀겨주시면은 안까지 이제 완벽하게 잘 익는 치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집을 내야 된다. 네, 칼집을 깊숙이 넣어주시면은 네, 잘 익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튀기기 전에 그렇게 손질을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튀겨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한번 튀기고 중간에 살짝 꺼내서 다시 칼집을 내고 튀겨주시는 것이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왜냐면 반죽을 입히면은 칼집을 넣었을 때도 그 반죽이 그 칼집 안으로 들어가서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하고 반죽을 먼저 튀겨낸 뒤에 그 다음에 칼집을 내면은 그 반죽이 흘러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기름이 들어가서 그 안쪽을 완벽하게 익혀주고 꺼냈을 때에도 그 안에 있는 기름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꿀팁인데요.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튀겨서 이제 요리를 해서 잘 먹다가 또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이제 이게 한 마리 시키기에는 부족하고 두 마리 시키기에는 좀 많고 뭐 요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보통 그럴 경우 이제 두 마리를 그냥 시키는데 네. 두 마리 시키다 보면 꼭 이 몇 조각 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음식이니까 이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제 그렇죠. 뭐 억지로 다 먹기도 그렇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싸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이거 나중에 또 꺼내서 먹으려 그러면 이게 또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요런 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재활용이라 그러면 음식이니까 재활용이라 그러면 그렇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해서 먹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 워낙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집을 차렸지만 저도 똑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치킨을 많이 사서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는 차가워진 닭을 이제 다 손질을 해요. 다 살만 싹 벗겨내서 그 살을 이제 치킨 마요 덮밥, 네, 간장이랑 마요네즈, 설탕, 양파 이런 거 해갖고 밥 위에 얹어서 먹으면은 볶아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네. 한 끼 식사로도 딱 맞고 해서 치킨 마요 덮밥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저는. 역시 치킨집 사장님이 다르시긴 다르시네 진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살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재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그렇죠. 그냥 그럼. 네, 닭을 사용한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예. 그 이제 이미 한번 요리가 돼 있는 닭이니까 이미 다 익혀져 있는 닭이니까 요리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간단하게 그냥 양념만 발라서 밥 위에 얹어서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야, 오늘 이 메모해야 될 꿀팁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 치킨 좋아하시는 사장님이니까 치킨에 대한 노하우들도 있으시고,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오픈하시고 이제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 이 지금 뭐 가게는 그러면 뭐 홍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네, 우선은 가게를 열었을 때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한인 그룹 아니면 이제 또 필리핀에 좀 유명한 페이지인데 마닐라 맛집엔 자유여행이라는 페이지도 이용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필리핀에는 한인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이제 카카오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가끔씩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인분들이 많이 오셨고 저희 건물이 새로 오픈한 건물이어서 아직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가게들이나 푸드코트가 있는데 오픈하면 다 같이 이제 뭐 카퍼레이드도 하고 준비하기로 해서 조금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SNS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맛집 페이지 운영하시는 테리 씨는 저희 피노이 나인텐 패널이시기도 한데. 그래요? 되게 그 페이지가 되게 필리핀 사람들도 많고 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사는 이제 아무래도 쾌조원의 돈안토니오 지역이면은 이를테면 마카티나 뭐 말라떼에서 방문하시기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벌써 말라떼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굳이 말라떼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 야, 저한테 빨리 프랜차이즈 열어달라고 야, 많이 합니다. 야, 이거 2달 만에 너무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이제 그 SNS를 이용한 홍보가 이제 주 어떤 이 홍보 전략이시네요,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렇게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필리핀은 뭐 사실은 어디 가나 닭고기가 많잖아요. 뭐 닭고기를 취급하는 네. 그런 그 프랜차이즈나 매장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여러 닭집들 그런 치킨 가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다른 가게에 비해서 요런 점은 우리가 더 낫다, 더 맛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최고로 자랑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신선한 닭을 공급받는데요. 저희 공급해주시는 그 팩토리가 정말 치킨 팩토리가 세니터리 퍼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이제 검증돼서 이제 오는 네네. 그런 곳에서 저희가 치킨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양을 주문해서 받기 때문에 치킨이 정말 신선해요. 딱 오셔서 드셔보시면은 치킨 정말 신선하다, 정말 좋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그 신선한 원재료가 지금 제일 큰 일단 장점. 네, 생닭이 매일매일 오는 거고요. 예. 또 기름도 저희는 한국 거, 그리고 또 항상 정해진 양의 치킨만 튀기고 남은 건 다 버리기 때문에 깨끗한 기름과 신선한 치킨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사실은 음식에 있어서 그 재료가 좋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인 게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삼형제가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닭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 먹기 때문에. 그러네요. 내가 먹는 닭, 우리 가족이 먹는 닭. 네. 이 최강의 컨셉인데요.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위생 이렇게 이제 뭐 위생이나 신선한 거 이런 거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필리핀에서 조류 독감이 한번 돌아가지고. 네,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조류 독감이 한번 터졌는데. 예. 네, 그게 뭐 필리핀 마닐라 북쪽에 있는 빰빵가라는 지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발생하면서 필리핀도 너무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 저희 그 치킨 정말 공급해준 치킨 팩토리에서 수요량이 반으로 줄었다고 소문이 났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뭐 늘어났고요. 그 조류 독감이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조류가 독감에 걸린 건데, 조류 독감에 이제 걸린 닭이라도 70도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조리하거나 75도에서 5분 이상 가열을 하면은 요리에서는 모두 요리하는 과정에 바이러스가 다 죽어서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미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요리를 하면 이제 그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그 치킨 팩토리에서 사용하시는 닭이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나 뭐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이미 세니터리 퍼밋이 있는 닭을 사용하고요. 또 저희 치킨은 그 마닐라 남쪽에서 자란 위생검사를 마친 공장에서 손질된 닭을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팜팡가에서 발생했던 그 조류 독감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엔 일단은 그 동물이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들었고요. 한국에 그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고. 한국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좀 자문을 얻고자 필리핀이 높은 분들과 한국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한국에 가서 방법을 찾아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워낙 조류 독감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매년 발생하는 거죠. 네, 전수하고자. 그래. 그래, 어떻게 지금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조류 독감 때문에 약간 그 매출에 차질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뭐 다 회복이 좀 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다시 이제 돌아왔고요. 다행이네요, 진짜. 참. 아니,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기에 그 조류 독감이다 그러면은 이제 추울 때 막
찬바람 불고 이럴 때 네. 그렇게 그 조류들에게 그런 발생하는 병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내 더운 필리핀 이 열대 나라에서 조류 독감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그 뉴스 듣고 좀 황당하게 느꼈었거든.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필리핀의 조류 독감이라는 게. 예. 그래서 조금 의아했는데 그동안 비도 많이 오고 날씨 온도 변화가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닭들이 이제 새들이 추워서 그런 게 아닐까. 아이고, 제가 이거 뭐 이제 치킨 하나만 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재밌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재밌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네, 괜찮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지금 그 사장님 연령대가 네.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네. 좀 빠른 시간이 조금 빨리 이렇게 한 친구들은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요런 나이 때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거, 특히나 한국도 아니고 필리핀에서 이제 뭐 필리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필리핀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제 그 또래 비슷한 연령대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떻던가요? 그 반응들이? 많이 지금 벌써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제가 힘들어서 부러워할 때도 있고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보시니까, 그래도 내가 비록 아직 뭐 졸업 안 하고 지금 휴학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했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드세요? 지금 한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네, 아직 긴 시간 동안 많이 이제 하진 않았지만, 2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원래 다른 이제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식당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거와 또 이제 관리자로서 일하는 게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배워가지 않나, 한 단계 또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시구나. 예. 이거 오늘 하여튼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치킨 팩토리 좀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예. 제가 언제 기회 봐서 꼭 한번 뵙고 신선하고 맛있는 치킨 제가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막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업하자마자 겪었던 조류 독감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셔서 상황을 잘 지내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창업이라는 것이 언제든 또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지혜와 인내, 용기들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라면 더욱 그럴 것 같고요. 오늘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즌2에 들어서 벌써 4회째 방송인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